안녕하세요. 대왕개미TV 모베입니다. 오늘은 HLB를 볼 텐데, HLB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려냐는 거면은, HLB가 그 LSK 바이오 파트너스의 지분을 거의 60%에서 70% 사이로 가지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8에서 10% 정도, 정확한 건 다시 한번 봐야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미국에서 FDA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상반기에 임상 결과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에, 자, 외국인 보유 비중을 한번 볼게요. 이거 3개월짜리인데 뭐 이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자, 1년짜리를 볼게요. 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죠. 3년 걸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후에 그 아파티닙,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차트는 어떤가요? 차트는 좀 빠지고 있죠. 예.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악재만 쌓이고 쌓이면서 시장의 압박을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뭐 지금 바이오 종목들도 안 좋고 다른 종목들도 다 안 좋긴 매한가지인데 반사이익 얻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자, 기업 설명회, 또 기업 설명회, 기업 설명회, 기업 설명회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를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꺼버리고요. 자, 보시면은, 자,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업 가치 제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반 현황, 주요 사업 내용. 근데 보통 보면은 뭐 선박에 관한 내용보다도 그 LSK 바이오 파트너스, 얘가 원래는 바이오 기업이 아닌데 이 바이오 기업을 자회사로 두면서 이 헬스케어 쪽으로 업종이 거의 전환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보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기업에서도 뭔가 이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데 주가가 조금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 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요 정도까지만 보고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거의 내동댕이 쳐졌어요. 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거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그냥 주구장창 빠지다가 오후에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HLB 6월 위암 치료제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 발표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5월 중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기 내용이 보니까 FDA 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올 초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FDA가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리보세라닙은 LSK 바이오 파트너스가 개발 중인 경구용 표적 항암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임상 3상 환자 투약 완료하고 데이터 분석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6월에 핵심 지표가 되는 데이터 공개하고 최종 임상 결과는 6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6월에 핵심 지표 이거 나오면은 어느 정도 움직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자, 위암 2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생존율 5.2개월, 이게 릴리의 실험자예요. 근데 반면 이 중국의 항서제약 리보셀라림이 똑같습니다. 이제 중국 판권을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위암 3차 치료제 전체 생존율 6.5개월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2차, 3차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암이 걸렸다. 그럼 1차 치료제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치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하튼간에 2차 치료제는 실험자. 근데 여기서도 효과가 없었다. 그럼 3차 치료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3차 치료제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볼게요.
실암자 기준으로 1년 치료비용 1억 8천만 원인데 리보세라닙은 1년 치료비용 3천만 원 수준이다.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얘네는 약제를 만드는데 다른 기업들의 제품보다도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저분자 화합물이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게 지금 6월에는 핵심 지표 데이터만 공개하고 일단 6월에 핵심 지표 나오고요. 10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결과 최종 임상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빠져있는 틈을 이용해서 이 종목 내가 매수해놨다가 묻어두고 가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왜? 지금 중국에서는 시판해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약을, 리보세라닙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FDA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뭐 100%는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양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3차 임상 진행 중인 게 다양하잖아요. 뭐 메지온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신라젠도 있고 지금 오늘 많이 오른 거 헬릭스미스도 있고 HLB도 있고 한 4개 정도 돼요. 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신라젠만 놓고 볼게요. 신라젠으로 가겠느냐, HLB에 가겠느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그래도 코스닥이 690까지는 지켜줘서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 화이팅 해가지고 지금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무조건 빠지는 것만도 아니고 무조건 오르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좀 기다리면은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반등할 때 못 가는 종목은 자르셔야 돼요. 다른 종목으로 빨리 이동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중요하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